대한민국 현대사의 비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립자금 운용에 대한 전권을 요구하다 탄핵당합니다. 많은 조선 청년들이 징용에 끌려갔으며 그 중에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은 일본 군영을 탈출하여 광복군이 되어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반면에 박정희 같은 사람은 일본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혈서까지 쓰면서 일본이 설립한 만주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일본군 장교로서 복무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에 탄핵되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시 동아시아의 최대 실세였던 메가더에게 수많은 편지를 써서 환심을 사고 대단한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어 국민들의 호감을 얻었으며 그의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여운형, 김구 같은 분들이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인은 잠깐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출소 후 군납업체를 운영하면서 살던 중 박기서라는 분에 의해 정의봉에 맞아 피살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된 후에 최대 정적인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또 다른 정적이었던 신익희, 조병옥 등의 석연찮은 의문사가 있었고 개헌과 부정선거로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다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에 의해 4.19 의거로 건좌해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한 후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새로운 윤보선, 장면 민주정부가 들어선 1년 후에 부정한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쿠데타를 꾸미던 박정희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잠시 주춤하다가 이왕 준비한 쿠데타를 합당한 명분도 없이 실행하여 결국 정권을 잡은 후에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영구 총통이 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적들을 탄압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100만 명을 쓸어버리자는 차지철 경호실장의 말을 듣고 분개한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에서 1979년 10월 26일 18년간의 독재를 마감합니다. 평소에 박정희의 신임을 받았던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군분의 비밀 조직을 이용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박정희 살해 공범으로 엮어서 체포하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기무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한 막강한 세력을 얻은 전두환은 박정희처럼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을 품다가 이에 항거하는 광주민주 시민들을 학살하는 5.18 만행을 저지르고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킨 후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그랬듯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제2의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일본의 전범 정치인 세지마 류조의 조언을 듣고 국민들을 정치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우민화 정책인 3S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두환은 퇴임 후에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친구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하였으나 민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간선제인 체육관 선거에서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분열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해줍니다. 말년에 노태우는 병사하였고 전두환은 죽어서 대한민국 땅내에서 묻힐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